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원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원순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숫자 1, 2, 3이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1, 2, 3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1, 2,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3, 2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2, 1, 3 이렇게도 있겠고, 그 다음에 2, 3, 1 이렇게도 있겠죠. 그 다음에 3, 1, 2 이렇게도 있고 3, 2, 1 이렇게도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배열할 때는 총 3팩토리얼, 즉 몇 가지다? 6가지. 그쵸? 그래서 3팩토리얼에서 6가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원순열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배열한다라고 한번 볼게요. 원순열에서는 돌렸을 때도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거죠? 그쵸?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앉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 1이 앉혔어요. 그리고 여기가 2가 앉고 3이 이렇게 앉았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쵸? 요렇게 앉나 원순열에서는 또 하나 여기다가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지금 있는데 1을 요로 잡았어요. 그런데 1에 시계 방향 쪽에 그쵸? 여기는 2가 있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요렇게 보나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 한번 그려서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면 1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1, 2 그쵸? 시계 방향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서 3 이렇게 보나 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같은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동일한 걸로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걸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1이 여기 있고요. 그쵸? 2가 아닌 여기가 3이 오고 2가 이렇게 우리가 오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앉혔을 때 1의 위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이 여기 있고 2가 이렇게 있을 때 또 하나 여기다가 우리가 또 앉혔을 때 한번 볼까요? 1의 위치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 2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열은 다 된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는 같은 스타일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세 가지도 같은 스타일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원순열로 배열했을 때 시계 방향 쪽을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 2, 3 이렇게 있죠? 1, 2, 3 그리고 1, 2, 3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어떻게 됩니까? 1, 2, 3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쵸? 왜냐면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요. 1, 2, 3 또 그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1, 2, 3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직순열에서는 얘네들이 다 다른 거지만 원순열에서는 어떻게 된다? 다 동일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제 1, 3, 2 볼까요? 1, 3, 2 1, 3, 2, 그 다음에 1, 3, 2, 그 다음에 1, 3, 2 얘들이 다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 원순열은 총 몇 가지가 생기는 겁니까? 원순열의 개수는 2가지가 생기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3팩을 했죠? 그쵸? 동일한 게 우리가 3가지가 동일한 게 나왔으니까 이 3팩을 3으로 우리가 나눠서 어떻게 2팩까지 즉 2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키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 n팩을 n으로 나눠서 n-1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책에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1의 위치가 여기를 잡았다. 2, 3 이렇게 보나 1의 위치를 여기서 잡아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보나 1의 위치를 여기를 잡아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보나 동일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1의 위치가 여기인데 3, 2로 이렇게 봤을 때 1의 위치가 여기 있고 3, 2 이렇게 봤을 때 1의 위치가 여기 있고 3, 2로 봤을 때가 동일하다. 그쵸? 그럼 같은 게 세 가지가 생기니까 그걸 3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일반화 시키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자체를 해석하는 걸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는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총 1, 2, 3, 4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다 4개를 배열한다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1이라는 사람이 앉힐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한 가지죠. 4가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순열로 뱅글뱅글 돌렸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 한 가지라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그쵸? 이 일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남은 두 자리니까 두 가지고, 4라는 사람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화 시켜 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지워보고요. 다시 한번 일반화 시켜서 생각을 한다라고 해보면, 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여기 n명을 앉힌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1번이라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였죠? 한 가지였죠? 그쵸? 1번이라는 사람이 여기 앉았다라고 봅시다. 그럼 2번이라는 사람에 앉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n-1개죠. 그쵸? 그래서 n-1개. 그 다음에 3번이라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건 뭐죠? n-2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간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n번째 사람은 몇 가지다? 한 가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뭐가 된다? n-1 팩토리얼이 됐다.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번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와 같은 한 가지 방법과 이 밑에 있는 이 방법인데, 선생님은 이 방식으로 대부분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 정리로 잘 숙지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해결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 예제를 써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이제 A, B, C를 배열한다고 해볼까요? 그쵸? 이렇게 그쵸? 그러면 처음에 A를 먼저 배열한다고 해봅시다. A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일까요? 세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원순열 할 때 처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직순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 가지라고 합니다. 왜죠? A가 여기 오나 A가 여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워볼까요? A를 또 여기다 넣습니다. 또 지워볼게요. 또 A를 여기다 왔습니다. 그쵸? 돌려도 어떻습니까? 얘를 돌린다라고 하면 위치들이 똑같죠? 그래서 처음에 배열하는 게 한 가지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순열은 뱅글뱅글 돌았을 때, 위치가 돌았을 때도 같은지 안 같은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A를 배열할 때 나열하는 게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그쵸? 그래서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배열한다고 해봅시다. B가 갈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A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고, C는 그 나머지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한 가지. 그래서 2팩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만약 A, B, C, D가 있다라고 볼게요. A, B, C, D. 그러면은 이렇게 네 자리가 있겠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네 자리가 있었을 때 배열하는 경우는 처음 A가 오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죠. B가 오는 경우 세 가지, C가 오는 경우 두 가지, D가 오는 경우 한 가지. 그래서 몇 팩? 3팩.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그 자신으로 나눠서 n-1 팩토리얼이다. 즉 하나가 줄어들어서 팩토리얼이라고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거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직접 뱅글뱅글 돌렸을 때 위치가 같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4개를 배열하는 경우 3팩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응용돼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A, B, C, D가 있습니다. 이 5개를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겠죠? 그러면 4팩이겠죠? 이때 A와 1번 A와 B가 이웃한다라고 봅시다.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에 A를 배열합니다.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배열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럼 A를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A를 여기다 배열하면 B를 배열하는 경우는, 그쵸?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쵸?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C를 배열하는 경우는 그럼 나머지 세 가지, D를 배열하는 경우 두 가지, E를 배열하는 거 한 가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웃할 때, 오케이 할 때 이렇게 되고, A와 B가 이웃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었고, 그럼 처음에 A를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고요. 그쵸? 한 가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A를 처음에 배열하는 경우 한 가지. B를 배열하는 경우는요, A 옆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요. 두 가지고, C를 배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답이 동일하게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열하면 되겠다 라는 게 원순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학생 A와 남학생 B를 포함한 여학생 4명과 남학생 3명이 원탁에 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다. 그쵸?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다 했습니다. 이웃하면 몇 개 취급했죠? 우리가 하나 취급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남학생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배열하는 경우는 전체는 몇 가지로 본다? 4가지로 본다. 그쵸? 그래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하고요. 이 안에서 여자들 자체들을 배열할 수 있죠? 몇 팩토리얼? 직순열처럼 보는 거니까 4팩토리얼. 그쵸? 그래서 이 자체에서 배열하는 경우 4팩,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개를 원순열로 배열한다. 그래서 3팩 이렇게 보겠습니다.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웃해도 좋은 여학생들부터 배열하면 되겠죠? 그쵸? 여학생 4명을 배열합시다.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쓰고요.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자리죠? 그럼 4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서 3개는 직순열로 배열합니다. 왜요? 여자들을 원순열로 처음에 배열을 해주면 그 옆에 누가 있는지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 사이에 이제 남자를 넣는 거니까 원순열을 한 번만 쓰면 그 다음에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원순열을 한 번 썼잖아요. 그럼 딱 인원들이 누군지 아니까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여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을 그 사이에다 넣었을 때는 그냥 바로 직순열로 배열합니다. 세 번째요. A와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앉는 경우에 수를 구하여라. 그쵸? 그러면 이제 A가 있고 B 있고 나머지 그러면 여학생이 A를 포함해서 여학생이 이렇게 셋이 있었고요. 남학생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A, B를 뽑았고 그럼 남은 몇 명을 뽑는 거죠? 5명 중에 몇 명 뽑자? 3명을 뽑고요. 그러면 이 5명을 어떻게 해줘야죠? 이제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죠. 그럼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한국인 K와 미국인 A를 포함한 5명과 미국인 5명이 원탁에 앉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K와 A가 마주보고 앉는다. K와 A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한번 지우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지우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있는데, 그쵸? K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인원 한국인 이렇게 있겠고 미국인 A가 있고 나머지 인원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다 다른 인원이죠. 그쵸? 그럼 여기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0자리죠. 4, 5, 6, 7, 8, 9, 10 그쵸? 10 이렇게 되겠네요. 좀 여기 지우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K가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어떻게 되죠? 몇 가지죠? 한 가지죠? 그쵸? 그러면 얄짤없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마주보는 거, 그쵸? A는 어디 와야 되죠? 여기에 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얘도 한 가지다. 처음에 K가 오는 경우 한 가지고 A가 오는 경우도 한 가지고. 그쵸? 그럼 남은 인원 몇 명이죠? 8명을 배열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인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남은 인원은 그냥 우리가 직순열처럼 배열해주면 되겠죠? 그쵸? K에 여기 앉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순열로 배열합니다. 아시겠죠? 한국인과 미국인이 교대로 앉는 경우는, 그쵸? 그러면 얘는 한국인 5명을 배열하고요. 먼저 한국인 5명을 먼저 배열합시다. 그쵸? 그럼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죠? 여기서는 5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이 앉는 경우 몇 가지죠? 셋, 넷, 5가지. 그러니까 얘일 때는 4팩이 아니라 몇 팩? 5팩. 원순열 한번 썼으니까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는 뭐 다음같이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기회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어떤 자리를 기준으로 고정시키라도 모두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6명을 배열할 때는 5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데 그림 2의 경우에는 A를 1과 2 중에 어디에 고정시키냐에 따라 서로 다른 2가지의 별이 나타낸다. 지금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쵸?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배열하나 얘를 한 칸 건너뛰어서 A, B, C, D, E, F 배열한 것은 다르죠? 근데 한 칸 더 건너뛰어서 얘가 A가 여기로 왔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A, B, C, D, E, F라고 왔다라고 하면 그쵸?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죠?
두 칸 이동했으니까 똑같죠? 그쵸?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똑같이 되는 거구나. 그쵸?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랑 이렇게는 다른 거죠. 그쵸? 따라서 어떻게 한다?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은 경우에 대하여 특정한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는 1, 2의 두 군데이므로, 그쵸? 6명이 정사각형 모양에 앉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원순열로 배열해 주고요. 이 1이 반복해서 한 칸, 두 칸 가면 똑같아지죠. 마찬가지로 2도 일로 두 칸 가야지 똑같은 거니까 반복되는 수를 우리가 곱해서 배열합니다. 그래서 원순열의 수 곱하기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의 수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가 이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른쪽 그림같이 정삼각형의 모양에 9명이 앉은 경우는, 그쵸? 그러면 몇 팩토리알? 8팩토리알 하고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있다라고 하면 이 1번이 몇 칸 가야지 동일하죠?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가야지 다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얼마 한다? 반복되는 수 3을 곱합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얘도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있다고 하면 9팩을 해주고요. 1번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가야지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곱하기 5 해줘야지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은 원과 큰 원 사이를 4등분한 원이 있다. 이 도형을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라고 했네요. 그쵸? 그러면 먼저 가운데다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5가지고요. 그쵸? 그럼 나머지 4가지 색이 있죠? 근데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가죠? 원순열이죠?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원을 5등분하여 만든 5개의 영역을 빨파, 초, 노, 검 5가지를 모두 사용하려 칠할 때 빨강과 파랑이 칠해진 영역이 이웃하도록 한다. 그쵸? 그럼 처음에 빨강색 칠하는 경우 몇 가지라고 했죠? 한 가지고요. 그쵸? 빨강을 여기다가 레드 이렇게 칠했다고 합시다. 그럼 파랑을 칠하는 것은 2가지죠? 그쵸? 레드의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블루 이렇게 칠하면 나머지 3가지 이제 3가지 색을 배열하면 되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단순히 공식들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상황을 이해하면서 풀면 원순열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원순열을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원리 처음에 배열할 때 한 가지 배열한다라는 거. 이런 거, 그쵸?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한 내용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다양한 예제를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이런 예제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의 둘레에 앉았을 때, 그쵸? 반복되는 수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곱하기 해준다라는 거. 그쵸?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응용되는 문제들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